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생성형 AI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로 투 원과 원 투 N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원 투 N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생성형 AI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나라에서 좋은 기술이 나오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카피를 하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러한 기술 혁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카피를 했고 성공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이 비즈니스 하나로 들어가는 캐피탈이 영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캐피탈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몇십 조를 넘어서 몇백 조를 말하는 게 우스운 게 현재 상황입니다. 즉 원투에는 더 이상 빠르게 카피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로 투 원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로 투 원을 가장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Vertical AI, 다른 말로는 에이전틱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성형 AI 이후 세상이 변화할 모습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공유드리면서 왜 우리는 Vertical AI 혹은 에이전틱 AI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야놀자가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27조 원 정도의 통합 거래액을 만들었고요. 올해도 한 5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7조 원이란 돈이 사실 커 보이면 커 보이고 작아 보이면 작아 보이는 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 10년 전에 저희가 27조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말이 돼? 니네가 뭔데 그러한 통합 거래액을 만들어? 불가능한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10년도 어떻게 100배를 성장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27조 원을 100배 하면 얼마인가요? 2,700조입니다. 전 세계 여행 시장이 약 4,0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2,700조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 여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또 다시 우리는 이 얘기를 꺼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불가능하지, 이게 말이 돼? 라고요.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우리는 혁신을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깨는 것 자체가 지금 AI를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의 문제인 거죠. 마인드셋 안 바꾸고 우리는 어떤 기술이 좋아? 이거 쓰면 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서는 진짜 우리는 혁신을 하고 있는 거야? 혁신할 생각은 있는 거야?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적당한 목표 세팅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 이해하고 토론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회사 얘기를 가지고 이 AI를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기 전 시대에 이러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인터넷 잘 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은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고 생태계의 문제인 거죠. 모바일 시대에 똑같았고요. AI 시대는 그거보다 더 큰 임팩트를 더 넓은 범위로 만들어낼 겁니다. 즉 생태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AI라고 말하면서 떠올리는 모든 회사들은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기업일 것이고요. 그 기업은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률을 많이 보는 것은 사실 혁신 시대에 되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 30% 성장, 10% 마진 이런 기업들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40% 성장, 0% 마진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의 선호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이 도입되고 안정기가 되면은 마진을 많이 버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막 오릅니다. 그러다가 혁신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장을 하는 회사로 이 선호도가 바뀝니다. 지금 성장을 향하는 회사들로 선호도가 바뀌고 있고요. 이 현상은 저는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1등 회사는 더 이상 1등을 못 할 거야.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거 별로 필요 없어 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대한 이해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세팅하고 그거에 맞춰서 AI를 봐야 됩니다. 근데 AI라는 이 변화가 우리가 갑자기 생긴 변화는 아닙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되어 왔던 거죠. 예전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쇼핑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마트 가서 쇼핑했었어요. 근데 마트 가서 쇼핑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반 위에는 물건이 몇 개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답답하죠. 난 딴 것도 사고 싶은데 왜 이거 3개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타파한 게 대형마트입니다. 마트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더 다양하게 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조그만 마트가 아니라 큰 마트를 간 거죠. 거기서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물건의 가짓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간 거죠. 그럼 여기서 AI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가짓수는 무한대가 됩니다. 서비스의 가짓수도 무한대가 됩니다. 여행을 보시면 우리는 여행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 비교죠. 왜 가격 비교가 가능하냐면 사실은 물건 개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 개수가 무한대면은 어떻게 가격 비교를 합니까? 물건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는 쉽게 같은 호텔에 같은 룸 타입에 같은 레이 플랜, 즉 조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보고 너무 쉽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차별화가 아니라 가격 차별화밖에 못하는 거죠. 쿠폰 주고 멤버십 만들고 이런 것들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물건의 가짓수가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때 마트 가서 읽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식 코너를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뭔가 이러한 그 배너를 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다가 그게 온라인으로 가면서 다시 정보는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AI가 되면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정보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한테 개인화돼서 읽게 될 겁니다. 두 개가 다 개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 잘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유니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 제품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한 현상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는 게 AI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품의 가짓수가 무제한이 되고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도 내가 마치 내 마음에 쏙 들어와 가지고 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들을 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를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 데이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형 AI는 1 to 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to n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캐피탈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같아질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이 전기는 어느 브랜드에서 왔지? 이 전기는 어느 공장에서 왔지? 이 전기는 어느 발전소에서 왔지?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쓰죠. 인터넷 그냥 씁니다. 유틸리티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원투앤 서비스는 유틸리티가 될 겁니다. 제가 제 몸을 가지고 AI를 설명한다면 제 머리, 제 브레인이 생성형 AI가 되는 거고 이 생성형 AI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기술을 쓰실 겁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너무 쉬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코딩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프롬프트조차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자연어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당연한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틸리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는 유틸리티, 즉 우리가 모두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나는 생성형 AI 잘 다뤄요로 내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전기처럼 생성형 AI가 유틸리티가 되면 우리 여기 있는 브레인들의 차이는 없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머릿속에 많은 걸 넣고 이해도 높고 이러면은 더 똑똑했는데 뇌는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또 비슷해질 게 있습니다.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이 피지컬 AI는 제 몸으로 비교하면은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도 1 to n의 영역입니다. 결국에는 또 범용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범용화가 됐을 때 제로 투 원은 뭘까요? 신경계입니다.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죠. 제 머리 브레인과 제 손을 연결하는 뉴런과 제 브레인과 제 발을 연결하는 뉴런은 세계가 완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다른 것을 이렇게 범용해서는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간하려면 그거에 맞는 정말 하이 퀄리티, 누구도 따라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이 퀄리티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 퀄리티 데이터의 정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림라인 혹은 엔드-투-엔드, 컴프레hensive 다양한 용어로 쓰이거든요. 데이터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더 이상 온프라미스, 내가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핑이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쓸 수 없는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 위에 빅데이터 개념이 잘 반영돼서 잘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게 스트림라인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프로프리터리입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한 데이터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데이터 되게 많은데 이 데이터를 잘 쓰지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그 데이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세요.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프리터리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전 세 번째, 커스터마이즈드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앞으로는 한 5분이면 만들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한다 만들려면 막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5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인터페이스 일부를 제외하면은 그냥 데이터와 데이터 연결이거든요. 데이터 유닛들을 어떻게 잘 모으고 그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엔드 포인트들이 얼마나 잘 정의가 돼 있고 그것들이 조합된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로 내가 그냥 쉽게 요청한 그 리퀘어먼트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각 버티컬별로, 즉 각 산업별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만나는 엔드포인트도 잘 정의가 되어 있다면 사실 5분 안에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화되면서 우리는 각각의 에이전트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뇌는 AGI 혹은 ASI가 되면서 사람하고 비슷한 지능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생성형 AI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엔드 포인트에 있는 것들, 제 올건들, 즉 손, 발, 눈, 코, 입, 이것은 피지컬 AI가 담당한다라는 거고, 그거와 그거를 또 다른 AI, vertical AI 혹은 뭐 AI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틱 AI가 연결을 각각의 이 올건들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돼가지고 연결하고 있다면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나요? 여기엔 사람이 개입을 할 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부분이 미래의 AI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더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또 다른 토픽인 오텐틱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제가 드리지 않을 거지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라는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I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AI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 고객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 서비스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프라이싱이 구성이 됩니다. 가격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오픈 AI랑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호텔 예약하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못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행하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고요. 물론 추천도 받지만 추천 받은 대로만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여행은 계획하는 것부터 예약하는 것까지 딱히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유일하게 어려운 거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거 찾아가지고 그거 예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조식을 굉장히 일찍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시 반에 항상 조식을 먹으러 가거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조식을 먹어도 코스트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저 혼자 가서 먹기 때문에 호텔은 너무 고마운 고객인 거죠. 돈은 내는데 사실상 원가가 없는 고객이거든요. 저는 호텔 갔을 때 어메니티 안 씁니다. 나름 자연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 칫솔 치약을 다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메니티 비용도 안 들어가는 고객입니다. 전 3박 4일 있으면은 청소 서비스도 안 받습니다. Do not disturb 덜어놓거든요. 왜냐면 저 집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매일매일 여기 그 침대 커버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불 다 매일매일 빠세요? 그런 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Do not disturb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왜 돈을 거기서 조식 7시 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샤워 막 10번씩 하시고 어메니티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청소도 받고 중간에도 연락해가지고 하우스키퍼를 요청하시는 분하고 왜 똑같이 내야 되나요? 이 맞춤형 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될 거고요. 이게 되면 우리가 쓴 만큼 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호텔한테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호텔도 좋습니다. 왜냐면 호텔도 어차피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가 떨어진 것보다 덜 싸게 사주면 덜 싸게 팔면 돈 더 버거든요. 윈윈인 거죠. 왜 이 윈윈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AI가 무엇을 해주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줍니다. 원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SI 불러서 내 거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못 쓰니까 서비스가 안 돼요. 그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 사항을 AI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객에 맞는 프리퍼런스대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게 원가와 동일하게 연동돼 가지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점에서 많이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왜냐하면 서점에서 가져가는 마진을 바이패스 그냥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AI도 비슷합니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막 돌면서 AI가 쇼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제일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매니팩처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물건 보내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쇼핑몰이 가져가던 마진을 또 나눠 먹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 AI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될 거냐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체계가 굉장히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놀자를 다양하게 쓰실 겁니다. 놀 유니버스라고 저희가 놀이라는 서비스로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항공도 예약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하지만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백엔드를 만드는 데 저희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 전 세계에도 몇만 개의 호텔들이 저희 솔루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쓰시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트래블 에전시, 그 부킹 플랫폼 혹은 여행사들 혹은 그 여행사들 외에 중간에 껴있는 다양한 도매상들도 다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00개국에서 약 100만 개의 호텔과 18,000개의 여행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놀자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벌티컬 AI는 벌티컬별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벌티컬별로 이미 기업들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벌티컬 AI로 진행을 하면은 글로벌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호자는 한국 외에 글로벌에 있는 임직원 수가 더 많고요. 저희가 70개 도시에 30개국에서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동 모든 나라에 연호자는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저희는 벌티컬 AI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6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5분 만에 혹은 하루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라는 게 데이터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플랫폼들이 매일매일도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더 잘 되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